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심판 본격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50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현직 장관 탄핵 심판이 된 전례가 좀 찾기 어렵기도 하고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면 일단 직무는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직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이제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당히 기일이 좀 잡히고 있지 않다가 바로 4월 4일 첫 준비기일을 예정했습니다. 준비기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본격화한 재판 절차로 들어가기 이전에 쟁점을 좀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 등등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기일을 별도로 잡는 건데 그 첫 발짝을 뗐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지금 헌법재판관은 9명이 있는데 준비기일에는 3명의 이른바 수명법관, 그 업무를 이제 위임받은 법관 3명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일단 소추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의결된 건 국회에서 의결이 된 거잖아요. 본회의에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탄핵 대상으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형사재판으로 비유하자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국회가 되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주된 공판검사 역할을 맡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한 변호인 선임 절차를 마쳤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라서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을 뭐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논란의 여진 많았지만 한번 그 첫 준비기일이 열리게 된 만큼 그 경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명의 재판관은 이종석,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으로 정해졌고 주심 재판관은 이종석 재판관입니다. 아마 첫 준비기일이 맞춰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구체적인 변론 기일이 별도로 잡히게 될 것 같은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는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요 7명 이상이 출석해서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이 됩니다. 네. 6명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전체 9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일단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가결 여부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서의 법적인 쟁점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의 법적인 쟁점은 또 뭘지 궁금한데요. 뭘까요? 일단 국회 측 그리고 특히 이 탄핵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했던 민주당과 정의당 측의 입장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하나의 큰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이태원 참사 전 그리고 그 사고를 수습하던 당시 그리고 그 후로 시간적 순서를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 그 전에 이런 행사가 열릴 때 안전 의무를 다 했느냐 과연 이런 부분부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안전대책의 수립 주체입니다. 최종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부터 그 직책의 이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법률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태 수습을 할 때도 이상민 장관이 사실 이게 야밤에 다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장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갔느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출석했을 때 왜 빨리 현장에 가지 않았느냐, 왜 기사가 오기를 기다렸느냐,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상민 장관이 그럼 내가 뭐 놀았습니까? 이렇게 반발을 해서 또 기사화되고 좀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고 수습 과정 자체에 어떤 만전을 다 다했는가 그리고 중수본을 바로 즉각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공무원의 어떤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헌법상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게 또 야당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나라고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았겠냐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탄핵 심판의 하나의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짚어봐야 될 또 두 사람이 있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하고요.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첫 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혐의를 둘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이 검찰이 물론 수사를 잘 해서 기소까지 했겠지만 재판부가 이 첫 기일에 많은 부분을 검찰한테 지적을 해요. 네. 공소장에 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바로 뭐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방송사가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받은 거예요. 지금 보고는 제때 받았고, 그러면서 뭐 시간을 이렇게 불에 비춰서, 어두운 때였으니까 뭐 보는 장면까지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거거든요. 시간을 위조해서 네. 상부 보고를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적용 법조를 적었어야 되는데, 재판부가 봤더니 그렇게 적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기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 좀 지적을 당했다는 겁니다. 네. 또 재판부가 이게 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가장 주된 혐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안전관리 이런 의무, 어떤 이런 재난을 막아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하게 됐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되는데, 일단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 지금 용산구청장이죠. 아직 직위 네. 해제되진 않았으니까 둘 다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을지언정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재판부도 검찰에게 이 인과관계 여부, 또 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하나를 좀 더 좀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해서, 아마 이 부분 사실 과거에 이런 여러 대형 재난들, 뭐 세월호 사건이랄지 여러 무슨 대형 화재 사건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이렇게 입건되고 재판에까지 넘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무죄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하나의 행위의 요건을 실제로 입증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이기도 한데, 검찰이 수사를 좀 잘 했으리라고 보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 입장에서는 적용 법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좀 기운 빠지기도 하고, 이게 의지가 없구나라고 좀 되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참사 관련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민아 경남 창원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현직 시의원인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본인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거론해서요. 누가 무슨 나라고 하다 죽었냐. 약간 비난조, 비아냥조로 글을 올렸고, 이 부모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향해서는 시체팔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용서를 받기 어려운 말인 건 맞는데, 사실 누구나 저는 잘못은, 실언은, 그리고 뭐 이런 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의 태도가 상당히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네. 언론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느냐 어쩌느냐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을 때 자기가 공인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해당 시의원이. 그러면 이 해당 시에서 징계는 확실하게 했느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의원 활동을 출석 정지 형태로 30일 정도 못하게 하는 정도의 사실상 경징계에 좀 그치고 말았어요. 유가족들의 분이 풀린다고 보기 어렵겠죠. 어쩔 수 없이 또 법적 절차를 가져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모욕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법으로 엄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불법 증축물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네요. 일단 검찰의 시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단히 좁은 도로였습니다. 사고 현장이. 그런데 그 인근의 여러 가게들, 또 큰 건물로는 이 해당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거리, 그 도로를 조금 잠식을 해서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검찰은 이 호텔에 특히 이 불법 증축으로 문제가 된 게 아마 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술집 한 곳이 네.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술집은 자가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자가 호텔로부터 임차를 해서 운영을 그렇죠. 하는 공간인데, 이 술집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이 해당 호텔의 대표가 공범 관계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차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나는 이것을 인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사실 불법 증축이 문제가 되던 상황이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없애거나 하면은 또 영업에도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걸 불법 증축물을 계속 두는 대신에 돈을 내는 형태로 이 부분을 하고 왔는데, 이걸 내가 잘못했다는 부분은 시인을 하겠다. 임차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나에게 이 임차를 해준 호텔 대표와 공범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해당 호텔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부인하면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해서 관련 공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행 중인 참 재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당일 이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라는 혐의를 받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여러 안타까운 대목들이 있죠. 왜 미리 준비를 그쵸. 못했냐. 3년 만에 노마스크 할로윈이었는데 경찰 인력이 더 많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아니 무정차 통과를 하면 내리는 사람이 줄어서 이렇게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교통공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 해당 역의 역장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왜냐면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게 예측됐고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정차 통과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 역장들은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말 무정차 통과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경찰이 협조를 구했느냐? 공문을 보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하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공문을 보낸 흔적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역장들은 그런 공문 받은 적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건은 돼서 검찰 수사를 받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는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른 처리 결과를 국회에 회신하면서 특위의 지적을 반박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위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이 국정조사 특위 뭐 성과가 좀 미흡했다, 미진했다, 아쉽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뭐 밝혀진 사실들 중에 하나가요, 이 유족 명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은 이 유족 명단 같은 거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단체와 말이 완전히 틀렸냐면 서울시랑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왜냐하면 서울시도 관련 지자체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 공유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니 이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는 이게 위증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모른다,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 말과 엇갈리는 거 아니냐, 누구 말이 맞냐라고 했더니 그때 행안부에서 이제 자료를 낸 겁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이제 보고서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위증의 소지가 있었다고 적히면 안 된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는 이 관련 보고를 이 실무자한테 늦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그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른다. 행안부는 안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부랴부랴 그 오후에 실무자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로
증언을 한 위증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좀 바로잡아달라. 이런 부분이 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나 위증의 문제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보고서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편 이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유가족 대표분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사실 국정조사라는 것도 국정조사위원을 여당에서 이렇게 발표했다가 다 한 번은 이제 안 하겠다고 철회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족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고 국정조사에서 나온 뭐 새로운 사실관계들 봤더라도 이 원인 진단, 원인 규명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용산 경찰서에서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뭐 보고도 상부에 올리고 서울청, 시경 뭐 다 올렸다는데 왜 경찰 인력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는지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인지 혹시 그날 있었던 뭐 진보 보수 여러 집회와 관련한 이런 곳에 더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어떤 이런 공백이 생긴 건 아는지 여러 가지를 묻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미진한 상태여서 이건 특별법으로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이 원인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보상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법무부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 법무부를 신뢰하고 법률 상담을 받고 이러신 유족분들은 많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회가 어떤 몫을 이 유족분들에게 좀 숙제로 풀어내 드려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상인회, 기업 등과 이태원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태원 상권이 많이 좀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태원이 워낙에 참사의 하나의 상징처럼 돼버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태원 참사라고 하지 말자.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 피해가 너무 클 수 있다. 뭐 12구 참사라고 하자. 그렇죠. 하지만 저희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태원 참사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뭐 여러 부처에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헤이 이태원이라고 해서 뭔가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라고 해서요. 이런 뭐 장관이 해당 부처 장관이 뭐 현장에 가서 방문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요즘은 크리에이티브들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명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가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뭐 먹방도 찍고 그래서 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태원에 그래도 뭐 단골 식당도 있고 자주 가는 곳도 있어서 예전엔 갔지만 지금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죠. 또 죄스러운 마음도 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이런 마음을 좀 무게를 내려놓고 이태원을 더 찾아주시는 게 그 인근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이태원에서 이제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사 당시에 굉장히 많이 힘을 보태주셨잖아요. 뭐 정말로 이제 구조의 손길도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추모의 의미로 영업도 중단하면서까지 정말 이렇게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시는 그런 행동도 했고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가 좀 너무 힘들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나쁜 기억은 좀 지우고 이태원에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좀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한 몫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